백거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백거이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화에서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은 노년의 백거이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지 마라며 건네는 위로의 술잔 시 대주를 만나보았죠.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꾹 눌러주시고 출발해볼까요? 네, 1화가 백거이 인생의 결론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여정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군요.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때는 서기 806년 겨울, 백거이의 나이 35살 때입니다. 장소는 장안 근교의 선유사라는 절입니다. 당시 백거이는 주지현이라는 지방 관직에 있었는데 친구인 왕질부, 진홍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절만 시인 3명이 겨울 산사에서 술을 마신다. 꽤 낭만적인데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요? 그 술자리에서 50년 전의 충격적인 역사, 바로 당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선유사 근처에 마회파라는 언덕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양귀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장소였죠. 그때 친구 왕질부가 백거이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처럼 희대의 사건도 자네 같은 천재가 붓을 들어 기록하지 않으면 세월과 함께 잊히고 말 걸세. 노래를 한번 지어보게나. 아, 친구의 그 한마디가 역사상 최고의 서사시 장한가를 탄생시킨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백거이는 시로, 진홍은 산문호로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를 신화적인 내용으로 애절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긴 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오늘부터 2회에 걸쳐 이 대서사시를 꼼꼼하게 뜯어볼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긴 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장안가는 총 129, 840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부는 만남과 향락, 현종과 양귀비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제2부는 파국과 이별,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고 양귀비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입니다. 제3부는 고독과 그리움, 홀로 남은 현종이 겪는 뼈아픈 고통과 환각입니다. 제4부는 재회와 맹세, 방사를 통해 꿈속에서 양귀비의 혼을 만나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완벽한 기승전결이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 1부와 2부, 즉 사랑의 정점과 비극적인 죽음까지를 다루겠군요. 자, 그럼 첫 구절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시의 시작은 황제의 은밀한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한황 중색 사 경국, 한나라 황제 여색을 중히 여겨 경국지색을 원했으나 어우 단연 구부들. 제위 오랜 세월 동안 구하지 못하였네. 잠깐만요. 당나라 현종 이야기인데 왜 한황, 즉 한나라 황제라고 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현직 관리였던 백거이가 전직 황제, 그것도 50년 전에 돌아가신 황제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쓰기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나라 무제와 이부인의 고사를 빌려와서 살짝 돌려 말한 거죠. 하지만 누가 봐도 당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앙호하는 수준이죠.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드디어 운명의 여인 양귀비가 등장하죠? 네, 바로 이어집니다. 양가 유녀 초장성, 양씨 가문에 갓 자라는 딸이 있어. 양제 심규 인미식, 깊은 규방에서 길러져 아무도 알지 못했네. 천생 려질 난 자기, 타고난 아름다움은 스스로 버려질 수 없어. 일조 선제 군왕 측, 하루아침에 뽑혀 군왕의 곁에 있게 되었네. 시에서는 하루아침에 뽑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역사는 어땠나요? 네, 실제 역사는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양옥환, 그러니까 훗날의 양귀비는 원래 현종의 18번째 아들인 수왕 이모의 비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종의 며느리였던 거죠. 네? 며느리를요? 네, 737년 현종이 가장 사랑하던 무해비가 죽자 시리에 빠진 현종을 위로하기 위해 환관, 고력사를 비롯한 대신들이 미인을 물색했습니다. 740년 온천궁에서 행차할 때 고력사가 22살의 며느리 양옥한을 형제에게 소개했고 56살의 현종은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34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며느리와 그럴 수가. 하지만 아무리 황제라도 며느리를 그대로 빼앗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냈죠. 양옥한을 수왕부에서 나오게 한 다음 일시적으로 도관, 즉 도교 사원에 출가시켜 여도사 태진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태진궁을 지어 그곳에 양옥한을 머물게 했죠.
아들 수왕에게는 위시성을 가진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45년 양옥황이 27살이 되었을 때 현종은 정식으로 그녀를 귀비로 책봉합니다. 비록 황후는 아니었지만 이미 황후 자리는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양귀비는 황후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죠. 하지만 백거이는 이 복잡한 사연을 문학적으로 윤색해서 하루아침에 간택되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양귀비의 미모를 묘사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겠네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회모 일소 백미생, 눈웃음 한 번에 온갖 교태가 생겨나니 육궁 분대 무안색, 육궁에 화장한 미녀들이 무색해지더라. 회모일소, 눈동자를 돌려 살짝 웃는 그 모습에 궁궐의 모든 미녀가 빛을 잃었다 하니 대단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화청지 온천이죠. 정확합니다. 화청지 장면은 관능미의 극치입니다. 춘한 사욕 화청지, 봄추위에 화청지에서 목욕을 함을 하락하니 온천 수활 새응지, 매끄러운 온천물에 기름진 살결을 씻어내네. 시야 부기 교무력, 시녀들이 부추켜 일으키니 교태가 흘러 힘이 없는 듯하고 시시, 신승, 은택시. 비로소 이때 새로이 황제의 승은을 입었네.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양귀비의 모습이 너무나 요염하고 연약해 보여서 교무력, 현종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화청지는 실제로 어떤 곳이었나요? 화청지는 장안 동쪽의 여산에 위치한 온천 별궁입니다. 현종은 양귀비가 온천을 좋아하자 매년 10월이 되면 양귀비와 함께 이곳으로 행차했고 심지어 조정을 화천궁으로 옮겨 그곳에서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양귀비 전용 욕실인 해당탕도 지었죠. 지금도 이곳에서는 장안가를 주제로 한 대규모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황제가 사랑에 너무 깊이 빠졌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백거이는 권력의 태만을 꼬집기 시작합니다. 운빈화한 금보여, 구름 같은 머리, 꽃 같은 얼굴, 흔들리는 금비녀, 부용장난 도춘소, 부용꽃 휘장하는 따뜻하여 봄밤을 지새우니, 춘소 고단 일고기, 봄밤이 너무 짧아 해가 높이 솟아서야 일어나니, 종차 군왕 불조저. 이로부터 군왕은 아침 조회를 보지 않았네. 불조조, 아침 조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건 황제가 파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백거이는 이 구절을 통해 현종이 국정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넌지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연회가 이어지죠. 바로 이 부분에서 술의 이미지가 강하게 등장합니다. 승환시연 무한가, 비위 맞춰 잔치 모시느라 쉴 틈이 없으니 춘종춘융 야전야, 봄에는 봄놀이 따르고 밤에는 방잠을 독차지했네. 후궁 가려 3천인, 후궁의 민이 3,000명이나 있었지만 3천총의 제1신, 3,000명의 사랑을 그녀 한 몸에 받았네. 3,000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는 표현이 정말 강렬합니다. 현종의 총애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네요. 백거이는 그 화려하고 은밀한 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금옥장성 교시야, 금빛 찬란한 방에서 단장하고 교태로 밤시중 들고, 옥루연파 취화춘, 옥루의 잔치가 끝나면 봄 기운에 취하는구나. 취화춘, 술에 취하고 봄, 즉 사랑에 취한다는 뜻이군요. 금옥과 옥로라는 최고의 사치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현실을 잊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 취함은 단순히 술 기운이 아니라 권력과 쾌락이 마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취기가 극에 달하자 사회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매, 제형, 계열도. 자매와 형제 모두가 영지를 받게 되니 가련광채, 생문호. 이윽고 그 가문에 광채가 나는구나. 수령 천하 부모심. 마침내 천하의 부모들 마음이 부중생남 중생녀. 아들 낳기보다 딸 낳기를 중히 여기게 되었네. 아들보다 딸 낳기를 더 원했다니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당시로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겠어요. 양귀비의 친척들이 받은 혜택이 어느 정도였나요? 엄청났습니다. 그녀의 친척들도 모두 높은 벼슬에 올랐죠. 특히 사촌 오빠인 양국충은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세 자매는 각각 한국 부인, 괘국 부인, 진국 부인에 봉해졌습니다.
궁중에 출입하며 권세를 누렸죠. 이것이 훗날 안록산의 난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화천궁에서는 매일 몽환적인 음악이 흘러나왔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궁 고처 입청운. 여궁, 즉 화천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궁이 높이 솟아 푸른 구름 속에 들어있고 선악풍표 처처문. 신선의 풍악소리 바람 타고 곳곳에서 들려오네. 완가만무 응사죽. 느린 노래와 나른한 춤이 피리와 검은고에 어우러지니. 진일군왕 간부족. 군왕은 하루 종일 넉넉히 보아도 부족하구나. 정말 꿈 같은 나날이었겠네요.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활락도 끝이 나죠? 쾌락의 끝은 전쟁이었습니다. 755년 안록상의 난이 발발한 거죠. 백거이는 이 장면을 아주 청각적으로 멋지게 대비시킵니다. 어양 비고 동지래. 어양 땅에서 땅을 울리는 북소리 들려오니 경파 예상 우이곡. 놀라서 예상 우이곡을 멈춰게 하네. 궁궐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 예상 우이곡이 전쟁의 북소리에 깨져버렸군요. 안록사는 누구였나요? 안록사는 북방 변경의 절도사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강력한 무장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양귀비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양귀비가 그를 수양 아들로 삼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죠. 하지만 양국충이 안록산을 견제하고 제거하려 하자 755년 안록산은 간신 양국충을 주벌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장안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황제는 피난길을 오르죠. 네, 756년 6월 현종은 급히 장안을 떠나 사천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 참담한 장면을 백거이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중성궐 연진생, 구중궁궐, 즉 9겹의 궁궐에 연기와 먼지가 솟아오르고 천승만기 서남행, 천수레와 만기병이 서남 쪽으로 떠나네. 취화요요 행부지, 황제의 수레는 흔들리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서출도문 백렬이, 도성 서쪽문을 나와 백렬이에 이르네. 구중선궐, 9겹의 궁궐이라는 표현이 장안의 웅장함을 보여주는데 그곳에 전쟁의 연기와 먼지가 자욱하다니 화려했던 제국의 수도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된 거군요. 그리고 취화요요, 황제의 깃발이 흔들리며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는 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네요. 결국 피난길에서 마회파라는 것에 이르렀을 때 군사들이 멈춰서죠. 네, 756년 7월 현종과 양귀비 일행이 사천으로 피난을 가던 중 마회파에 이르렀을 때 분노한 군사들이 이를 저질렀습니다. 육군 불발 문해하. 육군, 즉 군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어찌할 도가 없어 완전암이 마전사. 아름다운 눈썹의 여인은 몸을 뒤틀며 군마 앞에서 죽고 말았네. 완전함이 그 아름답던 미인이 말발굽 앞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군요. 실제로는 어떻게 죽었나요? 군사들은 먼저 양국충과 그 일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적의 근본인 양귀비를 죽이라고 현종에게 요구했죠. 현종은 양귀비는 깊은 궁궐에 있었고 양국충의 모방과 무관하다고 영호했지만 환관 고력사의 진언에 따라 결국 양귀비에게 자살을 명했습니다. 고력사에 의해 양귀비는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때 양귀비 나이 38, 현종의 나이 72이었습니다. 그때 황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저는 이 부분이 장안과 전반부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전위지 무인수, 땅에 떨어진 곱비녀 거두는 사람 없고 취교 금작 옥 서두, 취교, 금작, 옥 서두 같은 장신역들도 뒹구는데 군왕 온면 구부득, 군왕은 얼굴을 가리고 구하지 못하니 회간 혈루 상화류, 차마 돌린 시선 속에 피와 눈물이 함께 흐르네. 군왕 엄면. 얼굴을 가렸다는 게 너무 비겁하면서도 슬프게 느껴집니다. 천하를 가진 황제도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구할 수 없었던 무력감, 그리고 흘리는 피눈물. 화려했던 일부의 잔치가 이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리네요. 네, 사랑과 권력이라는 술에 취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현종은 712년에 즉위한무 성실하게 국정에 임하여 개원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740년 양귀비를 만난 후 나랏일을 멀리하여 나라가 흔들렸고 이 시기를 천보난치라고 부르죠. 결국 755년 알록사난이 일어나 당나라는 급속히 쇠퇴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제국의 운명을 바꿔버렸군요. 하지만 여러분, 장안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귀비는 죽었지만 남겨진 현종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선 영혼의 사랑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종은 756년 알록사의 난 중 황태작 이형, 즉 숙종에게 양위했고 762년까지 태상황으로 살았습니다. 762년 5월, 양귀비에 대한 그리움과 지난날의 영화에 대한 허무함 때문에 병이 들어 7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죽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엔 현종이 겪는 뼈아픈 고독과 환상적인 재회 장면을 원문과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